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알트코인들 신났다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 도미넌스가 55%였었는데 지금은 54.3%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추세선과 상승 채널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추세선을 맞고 올라온 것이죠. 일단은 뚫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언제든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 반대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거나 상승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숏 포지션 차트를 보면은 약간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의 점진적인 하락을 아직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했다가 잠시 반등하는 듯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알트코인 시장의 붐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 도미넌스를 계속해서 뺏어 와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개미 꼬시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불안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트피닉스 관련된 것인데요. USDT 스테이블 코인 74%만 현금 자산으로 지지받고 있다. 테더 변호사가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비트피닉스 측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현재 테더 같은 경우는 74%만 현금 지지를 받고 있다. 원래는 1대1로 100%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74%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몇몇의 반응을 보면은 그럴 줄 알았다. 100% 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사기를 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지금 테더가 1달러인데 정확한 가격은 74센트다. 그런데 1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테더에는 자체 프리미엄이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테더를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100%를 맞춰 놓든지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이 암호화폐 분석가인 염소씨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투루 데미스터 아다먼드 캐피털 창립 파트너에 따르면은 지난 2016년 비트파이넥스는 50%의 자금을 마운트곡스 계좌에 보관을 했었다. 이로 미뤄봤을 때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이후 비트파이넥스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비트파이넥스 부채가 증가했으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파이넥스는 고위 경영진, 경영 투명성의 의혹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이 비트파이넥스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자, 어제 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도지코인을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더리움이라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요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비탈릭이 어이 일론씨, 우리 10월달에 이더리움 데브콘 행사하는데 한번 오시죠 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무료 이더리움 좀 그만 나눠줘요 라고 재치있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자, 그 다음에 네오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욱스라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스펜드랑 비슷한 것인데 기존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스펜드랑 다른 점은 스펜드는 비자 쪽에 이제 연관이 있는데 지욱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 이쪽 마스터카드를 받아주는 곳에 이렇게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번에 네오를 함께 상장을 함으로써 네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욱스를 통해서 애플이나 삼성 스토어에서도 이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 블록체인 보안업체 팩쉴드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한 달간 이오스 그리고 트론 뎁에서 각각 4건의 해킹 공격이 발생, 약 8만 달러 규모의 이오스, 18만 달러 규모의 트론 그리고 BTT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오스 뎁에서 초기에 발생했었던 공격 형태가 트론 뎁에서 재현되고 있다. 가짜 이오스 토큰을 사용한 공격과 유사한 가짜 BTT 토큰 공격이 발생했으며 트론 뎁에서 발생한 난수 알고리즘 공격 또한 이오스 공격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죠.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 D앱들의 보안이 첫째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D앱들이 계속 털리고 있습니다. 각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런 해킹 문제부터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 다음에는 재미난 국내 소식. 암호화폐 거래소의 진화 아직도 도박장만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기사가 있죠. 그 다음을 넘겨보면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간부 5명 구속. 이러니 도박장으로 보인다는 소리를 피할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느냐? 사기를 치다 걸려도 몇 년만 살고 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죠. 지난번에도 약 2억 정도 사기친 사람 2년형 받았죠. 연봉 1억씩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감옥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피의자가 피해자들보다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기꾼들이야 어디에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처벌까지 낮아지니까 이것은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좀 여담이긴 한데 저도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는 애들을 기절을 시켜가지고 이제 돈도 뺏고 그런 일당들이 이제 적발이 됐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인데 이제 한 가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얘네들이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아요. 기껏해야 퇴학 당하고 나서 피해자는 보복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신변 요청도 하고 있었고요. 스마트워치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모를 사태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쁜 놈들이 적발이 됐는데 풀어져가지고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가 벤처 캐피털 컨소시엄인 버추얼 커런시 파트너스와 제휴해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빗썸도 미국에 진출할 텐데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연관성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 잠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통화는 꽤 높은 확률로 가격이 연동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같은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위의 암호화폐들과는 가격 변동의 상관성이 약하고 분산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XRP가 적당하다라고 바이낸스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XRP와 스텔라의 상관성은 높다. 그 외에 특이한 특징을 보여줬었던 이제 4가지 암호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들이 영향을 받는 케이스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효과나 코인베이스 효과 등 특정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아닌지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지만은 위에 4개의 통화의 특징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보고서 3월 20일 때보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가격 연동이 강세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들 거래액 증가와 늘어난 페어 개수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호주에서 이번에 과세 제도 수립을 위해서 암호화폐 업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곧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세금을 받고 이 암호화폐 산업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벡트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에리스X가 2천만 달러 규모 B라운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에리스X 측은 이번 투자금은 올해 말 오픈 예정인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로는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파트너스, 그리고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리스X 같은 경우는 거래소도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4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4가지입니다. 또한 에리스X CTO의 말에 따르면 에리스X 플랫폼에 현금과 암호화폐 모두를 보관할 수 있으며 그들 역시 현물 거래를 위해서 CFT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EO의 말에 따르면 이제 에리스X 거래소가 정식 출시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파트너들, 투자자들 그리고 규제 관계자들과 일을 해왔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몇 달 안에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 시장 모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리스X 측은 거래소와 정산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거래소를 출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후에
고객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리스X 측은 투자자들이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벡트도 그렇고 에리스X도 그렇고 정말 진지하게 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이제 에리스X 역시 CFT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CFT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 때문에, 오래된 법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데 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소식이 나온 적이 있었죠. 물론 법을 이렇게 빨리빨리 고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나서가지고 정부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한 로비가 한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돈을 열심히 정치권에게 매기고 있는데 미국 정치 전문지 롤콜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 내역을 공시한 80개의 핀테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가장 큰 관심사로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꼽았습니다. 해당 80개의 기업이 지난 1분기 지출한 로비 자금은 4,200만 달러에 달하며 마스터카드, 알리바바, IBM 등 이런 큰 기업들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협회가 정부 관련 기업에 16만 달러를 지출을 했고 코인센터 또한 로비에 14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는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외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 세법 정비 또한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 먼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갈 거기 때문인데 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미국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빨리 좀 이런 법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리 실버트가 5월 1일,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내일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고를 무려 15일 전부터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베리 실버트가 허풍쟁이가 아닌 이상 그만큼 엄청나게 큰 뉴스가 내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 것인가 내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또 열심히 정보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이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나머지 하루를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남은 하루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내실 수 있고 또한 제 채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